자, 오늘 저희 손익비에 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리스크 관리 틀 속에서의 손익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 거고요. 그 누구도 완벽할 순 없지만, 완벽히 지킬 순 없지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겠죠. 손익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포지션을 진입했을 때 만약에 손절을 친다고 한다면 승률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손절을 친다고 했을 때 그 손절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좌 대비 몇 프로의 손절이 될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20에서 25% 정도의 드로다운이 나오면 굉장히 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MDD의 기준을 일반적으로 20에서 25% 정도로 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람의 기준마다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계좌의 드로다운이 20에서 25%를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뇌동 매매를 한다던가 내가 평소에 하지 않는 매매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줄일 수도 있겠죠. MDD를 어떤 트레이더들은 15%를 둘 수도 있습니다. 15%의 MDD를 치면 다시 시뮬레이션으로 돌아가서 연습을 한다던가 아니면 계좌 사이즈를 줄여서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들어가는 이 포지션에서 손절을 쳤다라는 가정하 내 계좌 대비 몇 프로의 손절이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면 MDD의 개념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MDD를 지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들어가는 포지션이 내 계좌 대비 한 번에 이 손절을 친다고 했을 때 5%의 손절이 된다고 하면요, 연속으로 내가 한 4번에서 5번 손절을 치면 MDD를 치게 되겠죠. 그러면 이 포지션에 대한 여러분의 프레셔가 조금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의 손절을 걸고 들어가는 것이 저는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수적인 분들은 3%보다 조금 더 적게 손절을 걸고 들어갈 수가 있고,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전략에 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리스크 관리와 손익비에 관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분 기준으로 나스닥을 거래한다고 했을 때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이 8 EMA, 여기 있는 게 21 EMA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8 EMA를 터치했을 때 매도 진입을 하고 21 EMA 위에서 손절을 건다고 했을 때 여러분 트레이딩 뷰에서 Shift 좌클릭 해주시고요. 쭉 끌어당기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내가 손절을 쳤을 때 몇 포인트 손절이 될지 혹은 몇 틱의 손절이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틱 베이스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스닥 165에서 5를 곱하면 825불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해서 손절을 쳤다고 한다면 그 손절은 한 계약 기준으로 825불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2천만 원의 계좌로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2만 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825불이라는 숫자는 825 곱하기 100에서 2만 불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치가 바로 4.1%가 나오게 됩니다. 한 계약을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손절을 치게 된다면 4%의 손절을 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범주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주의 손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차피 지금 증거금이 되지 않아서 두 계약을 들어갈 수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계약이나 세 계약을 들어간다고 한다면 한 계약 기준으로 4.1%가 손절이 되는 것이니까요. 두 계약을 들어가면 8.2%가 되는 것이고요. 세 계약을 들어간다고 한다면 12.3%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두 계약, 세 계약을 들어가서 내가 지금 여기에 손절을 건다고 한다면 2번이나 3번 정도의 연속 손절로 바로 MDD를 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매매가 되는 거죠. 좀 더 리스키한 매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진입하기 전에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손익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 EMA를 치고 이탈하는 공간에 이렇게 진입을 해서 전 고점에 손절을 걸고 최근의 저점까지 매매를 한다는 가정하에 여러분 트레이딩 뷰 오시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이 옆에 화살표를 클릭을 해주시면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이 두 개가 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항상 별표를 클릭을 해주세요. 별표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단축키처럼 열리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롱 포지션 손익비를 보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숏 포지션 손익비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저점까지 라이딩을 하는 것이니까요. 숏 포지션이 되겠죠. 숏 포지션을 클릭을 해주고요. 여기서 진입을 한다는 가정하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손익비 창이 바로 뜨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리스크 리워드 레이쇼가 1이라는 것은 손절 대비 익절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100%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절을 하시면
이 손익비가 조절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진입해서 손절은 전 고점 위로 두는 거니까요.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공간은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파동 카운팅을 한다고 한다면요, 뭐 이 파동에 뭐 75%나 100% 먹으면 이 밑에까지 먹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점까지만 익절을 한다는 가정하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의 손익비가 나오고요. 1.01이라는 손익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손익비 테이블을 가지고 왔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저희가 1.01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1대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대1, 내가 딸 때 1을 따고 1을 때 1을 잃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몇 프로의 승률이 나와야 본전을 칠 수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50%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손익비를 계산할 때 항상 x 대 1로 만들어주세요. x라는 것이 익절이 되는 것이고요, 1이라는 것이 손절의 비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x 대 1의 비율로 지금 만들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은 100에서 이 x 플러스 1로 나누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퍼센테이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본전을 치기 위한 승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대1의 비율은 100에서 x 플러스 1을 한다면 1 플러스 1, 2죠. 100에서 1을 나누면 50%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50%라는 승률을 쳤을 때 본전을 칠 수 있는 승률이 되는 거고요. 50%보다 승률이 높게 나오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바로 1대1의 비율일 때 break even 본전을 칠 수 있는 승률이 50%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저희가 계산하기 편하게 2대1의 손익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죠? 100 나누기 2 플러스 1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계산은 33.3%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바로 이 33%가 그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손익비를 조금 안 좋게 가지고 가서 1대2라고 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항상 x 대 1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1대1을 x 대 1로 어떻게 만들어 줍니까? 맞습니다. 1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1 나누기 2는 바로 0.5 대 1과 같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합니까? 100 나누기 1.5를 하시면 되고요. 66.6%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를 반올림 해주면 67%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보통 손익비적으로 거래를 하실 때 이 범주나 이 범주로는 거의 잘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0.5 대 1, 1 대 1 혹은 2 대 1의 비율로 거래를 하시고, 그럴 때 손익비가 좋지 않다면 내가 높은 승률을 쳐야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손익비가 좋다고 한다면 낮은 승률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저희가 이 함께 봤던 예시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절대적인 내 계좌 대비 손절의 퍼센테이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들어갔을 때 내가 여기까지 손절을 친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가진 계좌 대비 몇 프로의 손절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거는 손절 대비 익절의 비율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비율이 나온다고 한다면 내가 몇 프로의 승률을 넘어야 수익이 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내가 지금 정한 이 전략을 백테스팅을 돌려본 상태에서 대략 몇 프로의 승률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쓰는 이 전략의 승률이 60%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전략을 썼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봤을 때 손익비가 1대1이 나오기 때문에 60%의 승률은 장기적으로 딸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승률이 25%밖에 안 되는 거죠. 백테스팅을 돌려봤더니 이 전략이 25%의 승률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익이 나지 않겠죠? 수익이 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손절이 짧거나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됩니다.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올바른 손절이 맞는지 아닌지도 잘 아셔야 됩니다. 올바른 손절이 맞는지 아닌지 이것도 백테스팅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손절을 낮춘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략은 손절을 조금 더 길게 해야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승률을 올리고 손익비를 약간 낮추어야 수익이 나는 전략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승률을 낮추고 손익비를 올려야 수익이 나는 전략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략에 따라 케바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백테스팅을 돌려보고 내가 지금 쓰는 전략이 손익비가 좋은 전략인지 1대1의 손익비 비율이 나오는 전략인지
아니면 손익비가 조금 낮아서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 전략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늘 리스크 관리의 측면 속에서 손익비를 함께 알아봤고요. 가장 통합적으로 제가 영상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누구도 완벽할 순 없지만, 완벽히 지킬 순 없지만, 내가 수치적으로 통계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과 아닌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길 바랍니다.